가까이서 냄새를 맡으시면 탄나무 냄새 나니까 유의 부탁드립니다. 참죽 집성판 같은 경우에는 참죽 소재로 세로결 방향으로 집성을 한 형태로 만든 것을 참죽 집성판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옹이가 스프러스와 비슷하게 촘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약간 분홍색, 연분홍 색깔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핑거 자국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 핑거, 원산지는 베트남이고요. 하드우드 계열에서 고강도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혹은 인테리어 포인트 정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격 같은 경우에는요, 두께가 18mm, 가로가 1200, 세로가 2400, 48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멀바우 집성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결로 붙여서 만든 집성판 형태고요. 같은 말로 멀바우 킬라 이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나무가 검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최상위 강도로기 때문에 나무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적고요. 옹이가 없는 무절 형태고요. 손가락 모양을 봤을 핑거를 봤을 때 위에가 없고, 옆에 보시면 집성 방식은 옆에 손가락 자국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핑거, 즉 무절 사이드 핑거 제품입니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인테리어 포인트 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멀바우 원목 같은 경우에는요, 용도가 바닥 플로링이나 그리고 테라스 데크, 그리고 계단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멀바우 집성판의 사이즈는요, 15T, 18T, 그리고 900에 2400, 38로 나옵니다. 가로 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쉬, 한국말로 물풀나무 혹은 화이트 오크라는 제품입니다. 화이트 계열의 색깔의 밝은 색깔의 애쉬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작과 비슷하게 이런 은은한 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옹이가 없기 때문에 무절 제품이고요. 화이트 계열의 무절 사이드 핑거 집성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우드 제품은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도가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풀나무도 물 골짜기 같은 데서 자라는 나무를 캐왔기 때문에 강도면이 우수합니다. 가로 세로가 37이고요. 900에 2100이 나오고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15T, 18T, 24T, 30T입니다. 저희가 엣지 탄화 집성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탄화 집성판과 애쉬 집성판을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거무스름한 게 엣지 탄화 집성판, 그리고 이게 애쉬 집성판입니다. 애쉬 탄화 집성판의 특징은 옆에 있는 애쉬 집성판을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한 제품입니다. 180도에서 212도 사이에 고온으로 가해서 함수를 최대치 낮춘 제품입니다. 열 처리를 통해서 함수를 최대한 낮춰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하드우드보다 가볍고 습에 강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애쉬 집성판은 일반과 다르게 탄화 집성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냄새를 맡으시면 탄나무 냄새 나니까 유의 부탁드립니다. 48 사이즈인데 1200에 2400이고요. 두께는 18mm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왕 집성판의 특징은 보시면 옹이가 현재 없기 때문에 무절이고요. 색은 연한 브라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성 방식은 손으로 봤을 때 핑거 자국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옆에 핑거 자국이 있죠. 사이드에. 그 사이드 핑거고, 라왕 집성판 같은 경우는 하드우드에 속하는데요. 라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로 라왕, 나왕 같은 말이고요. 라왕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가볍고 그리고 변형이 적기 때문에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보통 문이나 문틀을 만들 때 사용되곤 합니다. 라왕 집성판의 경우는 두께는 18mm 한 가지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가 1200, 세로가 2400으로 48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고무나무 집성판은 같은 고무나무 수종으로 세로결로 붙여서 집성한 방식을 만든 게 고무나무 집성판이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밝은 화이트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무나무 집성판 같은 경우에는요, 하드우드에서 고강도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강해서 고강도라서 일단 내구성에 강합니다. 고무나무가 하드우드인 이유는 동남아나 이런 지역은 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밑에서 자란 나무를 캐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나무 강도가 좋고요. 방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트름목재나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좋아서 물이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습에 강합니다. 테라스 데크나 그리고 계단판 그리고 원목 플로링에 사용되고요.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실내 농구장에서 사용됩니다. 고무나무의 같은 말로 러버우드, 영어로 하면 러버우드라고 하고요. 사이즈로는 48 사이즈 1200에 2400이고요.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는 18mm인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아토 집성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아토는 똑같은 말로 니아토, 벚꽃나무를 활용해서
세로결 방향으로 집성을 해서 만든 집성판을 얘기합니다. 니아토 집성판의 특징은 은은한 분홍빛깔이 나오고요. 그리고 옹이가 없기 때문에 무절, 손으로 봤을 때 핑거 자국이 앞에 없잖아요. 옆으로 보실까요? 옆에 보시면 핑거가 옆으로 있기 때문에 사이드 핑거. 정리하면 무절 사이드 핑거 제품입니다. 추가로 원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용 목재라고도 하는데, 벤치나 조경용 목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있고 뭐 아시아, 동남아도 다 있겠지만은 저희가 들어오는 거는 강도면을 생각을 해서 인도네시아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아토 집성판의 사이즈는 38이고요. 900에 2400으로 나오고요. 두께는 한 가지 18T로 나옵니다. 엘더 집성판, 즉 한국말로 오리나무 집성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종의 오리나무 수종을 세로결로 붙여서 집성한 형태의 집성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드우드이기 때문에 원목 크로링이나 혹은 계단판 혹은 테라스 데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더 집성판의 사이즈로는 48, 1200, 2400이고요. 두께는 좀 더 두꺼운 20T로 저희가 취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제품은 호두나무, 즉 월넛 집성판입니다. 월넛 집성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호두와 비슷하게 브라운 계열을 띠고요. 이렇게 진한 갈색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절 사이드 핑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드우드와 마찬가지로 원목 크로링이나 계단판 혹은 테라스 데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200이 2400이고요. 두께는 18T로 볼 수 있습니다. 티크 집성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크 집성판, 다른 말로 호피 집성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티크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브라운 계열이고요. 근데 티크가 특징이 이런 범 모양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호피 집성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뜯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크 집성판 같은 경우는요, 그 히노키와 같이 비닐 포장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티크 집성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범 모양 같이 먹이 이렇게 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저희들끼리 호피 집성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옹이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있어요. 여기 있는 옹이, 그리고 이런 조금씩 잔잔한 옹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봤을 때는 유절이네요. 그리고 손가락 모양이 위로 봤을 때 없기 때문에 옆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드 있잖아요. 사이드 핑거고, 한마디로 호피 집성판은 유절 사이드 핑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티크 집성판은 나무가 강도가 밀집이 좋기 때문에 나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무겁고요. 그리고 하드우드 계열에서 최상위 등급을 자랑합니다. 티크 집성판의 용도는 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고급 가구라든지 고급 소품, 인테리어, 원목 플로링이라든지 야외 테라스 데크재, 그리고 계단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900에 2400이고 38이고요. 두께는 18mm입니다.